밑줄 그으면서 독서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자는 이것을 끔찍한 독서법이라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시나요? 아마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싫은 공부를 억지로 했던 경험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공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버드대 인지심리학 박사 데니얼 윌링햄은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완전히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릴 적 과거를 떠올려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놀고 싶다고 말할 때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장난감이 좋았기에 가지고 논 것뿐이며 그 놀이가 즐거웠기에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데니얼 윌링햄 박사는 이것이 바로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공부라는 인식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나 그렇게 놀았던 거지, 우리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와는 다르지 않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10대 초반이 되면서 굳어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고 갑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것이라고 말이죠. 저자는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을 세우는 방법. 두 번째, 혼자서 어려운 책을 읽는 법. 세 번째, 산만한 주의를 통제하는 법. 네 번째, 불안감을 대처하는 법. 자,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과목들을 스스로 학습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싫어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학습법을 배우고 나아가야 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학습 조언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해요. 첫 번째, 학습 주제는 무조건 스스로 선택할 것. 그래야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두 번째, 다른 누군가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 것.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면 평생 과제가 되어버려요. 세 번째, 공부를 새로운 영역에 대한 탐험이나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즐길 것. 이 3가지를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제대로 된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학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고 계실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고하면서 학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는 보통 강의를 들을 때 필기를 하죠. 그런데 단순히 강의의 내용을 필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강의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보가 계속해서 튀어나온다면 나중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필기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내용을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자신만의 생각을 필기하라고 말해요. 필기 내용은 어디서든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서법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독서하실 때 밑줄 그으면서 독서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자는 이것을 끔찍한 독서법이라고 말해요. 이 부분은 읽으면서 엄청 뜨끔했는데요. 저처럼 이 주장에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밑줄을 긋고 또 표시해둬야지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고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건 억진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죠. 이것이 왜 끔찍한 독서법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장 중요한 정보에 밑줄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장만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있다고 말이죠. 저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는데요. 대학교 서점에 가서 3가지 과목의 중고 교과서를 10권씩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사용한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밑줄을 쳤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파악했다면 표시한 부분이 모두 겹쳤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표시한 부분이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저자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것이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죠. 책을 훑어보면서 제목과 부제를 살펴보고 읽기 전에 예상 가능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에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라는 주제의 단락이 있어요. 처음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그럼 대충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지. 이 책은 나의 강점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더 잘하는 사람에게 넘기라는 내용이겠지. 그러면 나의 강점을 찾는 방법이 이 파트에 나오려나? 나는 아직 내 강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더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내용을 숙지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말한 것과 이 책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목과 부제를 읽고 예상 가능한 질문을 떠올린 후에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듯 읊어보고 그 내용과 책을 다시 한번 대조해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생기실 겁니다. 책을 읽는 모든 과정에서 이걸 하라는 거야? 가뜩이나 책 읽기 귀찮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 책 한 권 읽기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 바로 들어오실 겁니다. 너무 공감되죠. 하지만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함이라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을 집어 들어올린 목적이 분명하고 성공을 위해서 적용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방식을 고수하시기를 강조드려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독서 효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흔히 아는 것과 이해한 것을 혼동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됐는데 누군가에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얼버무리게 되는 거.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면접 상황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외운 것을 기준으로 지식을 확인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적용해야 할 상황이 오면 벙어리가 되고 말죠.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만 빙빙 떠도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법도 중요하지만 학습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실전에 적용해보면서 몸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한근태 작가님의 고수의 학습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아웃풋을 전제로 학습하는 학습법. 저 조만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인지심리학 박사의 책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을 통해서 공부법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뤄봤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100%는 없겠죠. 좋은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도 밑줄 치면서 책을 읽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저만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즐겁고 또 저만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내면이 더 단단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유지하고 또 어떤 내용을 새로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